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1년 4월 고용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2만 명이 늘어나 2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난달에 비해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림어업 취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과 50대, 60대 취업자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최근 몇 개월간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면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3일 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 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 노무 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례 발표는 인천 참사랑병원과 주식회사 청인 등 2개 기업에서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 평가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HR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전 직원들이 직무급 보상체계와 성과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컨설팅 결과에 대한 용이한 현장 적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를 통해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 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해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 스마트 공장 연계를 주제로 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등 장애인 고용 통계 조사 2종을 실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자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등 2종의 통계 조사를 5월부터 실시합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 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 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로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경제활동의 변화와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수 포함하는 등 사회 현안 이슈와 과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통계의 활용도와 시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직원 42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까지 넓힘과 동시에 산재보험도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특고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직무 역량을 갖춘 신규 직원 423명을 채용하면서 성별, 나이, 학력 등을 배제한 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2021년은 고용, 산재보험이 임금 노동자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로 이를 수행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채용을 축소하거나 작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전국 100인 이상 5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신규 채용 및 언택트 채용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신규 채용이 있는 기업들 중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37.4%를 차지했고, 작년보다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24.6%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3%를 차지한 반면, 이미 상반기 채용이 시작된 4월 초에도 응답 기업의 59.7%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신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언택트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은 13.9%로 나타나 언택트 채용이 현장에 도입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그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택트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입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도 언택트 채용 도입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단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심층적 평가 곤란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언택트 채용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상반기 마지막 공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채용 전형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은 2달가량의 인턴 기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적합도를 알아본 후 채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정규직으로의 채용 연계율이 극히 저조하고 투명하지도 않아 취업 준비생들의 열정과 노력, 시간만 뺏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용 연계형 인턴 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A씨는 고지했던 70%의 전환율과는 달리 40%만 합격했다며, 평가 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팀별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인원도 알려주지 않아 불안한 인턴 기간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서들은 인턴 후 불합격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그 회사의 경우 한 명도 붙이지 않은 뒤 실력 미달이라 아무도 뽑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제대로 스펙으로 쓸 수도 없는 점도 채용 연계형 인턴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불합격에 대해 타 기업 지원 과정에서 면접관이 실무 경험보다는 불합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느끼는 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취준생들을 2번 올리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이지만 이 제도 자체에 법적인 문제나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인턴 기간에 근로계약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 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채용 연계형 인턴이 1개월짜리 근로계약인지 취업 과정의 일환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급하는 경우 수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 30%, 5회 40%, 6회 50% 등으로 감액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TF에 참여하는 노동계는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TF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면서 아직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스페인 내각이 지난 22일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의 배달 라이더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추정하는 새로운 긴급 명령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이른바 라이더법은 지난 3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만나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음식 배달 라이더의 노동권에 관해 도출해낸 결과물입니다. 이 협상은 지난해 9월 스페인 대법원이 라이더들은 플랫폼 기업과 근로관계에 있다며 처음으로 라이더의 손을 들어준 직후 시작됐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일부 계속됐지만 이번 라이더법 승인으로 최종 종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더법은 5월 12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됐지만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된 법은 음식 배달 라이더들에게만 적용되며 우버 등 유사 택시나 그 밖의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영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 스페인 공유경제가 끝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 식당과 술집들이 본격 영업 재개를 앞두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전면 봉쇄를 일부 완화하면서 17일부터 식당과 펍 등 실내 영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직원들이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숙련된 직원, 특히 주방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식업 분야 온라인 구인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급휴직에 들어간 직원 중 20% 내외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 KPMG에 따르면 이 분야 종사 인력의 23% 내외가 유럽 출신으로 브렉시트로 인해 이민 규제가 발생해 숙련된 지원자들을 데려올 수 없어 경험이 적은 영국인 지원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최근 보도를 통해 브렉시트 이전 영국 요식, 호텔 등 서비스 부문 직원의 30% 이상이 유럽 출신이며 이들 유럽 출신 숙련 인력이 브렉시트로 인해 빠지면서 식당과 펍들이 주방 직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최근 평택항과 현대중공업 현대제철에서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부처와 TF를 구성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산재사고 절반 이하로의 감축에도 답보 상태로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달만 해도 산재사고로 6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재예방점검 TF를 발족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경총 등 6개 경제단체에서 경영책임자 정해 규정,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 원청 책임범위 제한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업 이전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됩니다. 송목주 의원실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합병, 영업양도, 회사 분할 등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업 변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측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업양도, 회사 분할 등 사업이나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민법이나 상법을 해석한 판례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이전이 있어도 전 사업장에서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기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합니다. 다만 원청이 수급인에게 외주를 주는 도급의 경우에도 사업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